한 2주 전에 어느 독자분이 이런 의견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를 기획한 핵심 인물은 양정철이 아니라 조혜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솜씨가 결코 아닙니다. 양정철은 자기 말대로 병참 지원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행동 및 입막음, 조선족 행동대들에게 자금 지원, 결제 등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은 조혜주죠. 다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기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비밀을 유지하는 방식은 상당히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초범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 시크릿이란 유튜브 프로그램을 저는 스칸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후닝이 1편, 2편의 인물입니다. 즉 조혜주는 자신이 한국의 왕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스터에그죠. 얼마 전까지 흐뭇하고 음흉한 미소를 이제 조혜주가 짓고 있었겠죠. 이분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2주 전에 보내주셨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번 선거 부정의 이 전체 그림은 소수의 어떤 엘리트 집단들, 뭐 예를 들면은 중앙선관위에서 한 20-30명의 인물들이 주도를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해커를 통해서 전산 조작을 통해 득표 조작을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모든 증거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 상당수, 중앙선관위는 물론 이 지역선관위 그리고 이 전산 관련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기에 결탁한 이 음모에 가담한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조혜주처럼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은 선관위 통이야말로 이 음모를 총지휘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양우닝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크릿이란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1회 2회가 왕후닝입니다. 이때 당시 왕후닝이라는 인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한 1000명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후닝은 글자 그대로 비서진입니다. 우리가 장점인 시진핑, 리커창 이런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 비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이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 1회 2회를 왕후닝에 바쳤습니다. 조혜주는 왕후닝이 어떤 자신의 이 도플갱어라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택동, 주운래 등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을 특히 이 정치적인 어떤 지략에 밝은 인물들을 영위한 사람들을 이 프로그램에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도 있고 폼페오도 잠시 소개했는데요. 2018년도 이때는 폼페오가 이 싱가포르 회담을 주선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폼페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폼페오란 인물을 띄우면서 폼페오를 일찍 강교한 책사 정도로 이제 이들이 간파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폼페오는 이 복음주의 크리스찬이고 옥소더스한 공화당원입니다. 이들이 이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폼페오를 그냥 이 왕후닝 같은 일종의 강교한 책사 정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 직전입니다. 시진핑의 책사 살아있는 제갈량 왕후닝. 왕후닝이야말로 이 시진핑의 어떤 패권주의적인 흐름을 뒤에서 이 기획 설계한 사람입니다. 홍콩을 어떻게 삼길 것인가, 그리고 남진아해를 어떻게 이제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갈 것인가, 대만은 어떻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삼킬 것인가, 이런 패권주의적 전략을 기획한 인물이 바로 왕후닝입니다. 이런 인물을 이제 띄우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짓은 JTBC도 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당일 투표소 CCTV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표소만 이제 안 찍히도록 이렇게 각도만 좀 조절했는데요. 그러나 사전 투표소는 이제 내부의 모든 CCTV도 가렸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CCTV도 가렸습니다. 사전 투표소에 몇 명이 왔는지 알 수가 없도록 차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 부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0대 총선 때는 36개의 사전 투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 10개만 만들었습니다.
당일 투표소 CCTV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표소만 이제 안 찍히도록 이렇게 각도만 좀 조절했는데요. 그러나 사전 투표소는 이제 내부의 모든 CCTV도 가렸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CCTV도 가렸습니다. 사전 투표소에 몇 명이 왔는지 알 수가 없도록 차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 부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0대 총선 때는 36개의 사전 투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 10개만 만들었습니다. 단 10개만 만들고 주변의 CCTV를 모두 가렸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소가 많으면은 CCTV를 모두 가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곳, 그곳 10곳만을 이제 부천시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 지역 선관위에는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CCTV는 가리라는 지시는 내려온 적이 없었다. 사전 투표소 주변 CCTV만 가리라고 중앙선관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1차, 2차, 3차, 4차 통화까지 현재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CCTV에 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전 선거 투표장 주변에 CCTV를 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은 사전 투표를 하느냐 당일 투표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